노화는 질병일까요? 아니면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최근 들어 일부 과학자들, 아니죠. 생각보다 수많은 이런 전문가분들이 노화를 일종의 그냥 질병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대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저속 노화가 아니고 멈춤 노화, 심지어 역노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노화를 느낄까요? 실제 나이와 별개로 신체의 생물학적인 나이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 같은 38살이라고 하더라도 이 생물학적 나이를 봤더니 어떤 분은 38살인데 20대 후반으로 나이가 나왔고요. 어떤 분은 38살인데 60세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개인차가 있음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조성노화를 실천한 이들은 동년배보다 신체의 나이가 젊게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이 차이는 바로 생활 습관 요인입니다.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나는 게 유전자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 타고난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도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놀랍게도 7대3, 많게는 8대2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7에서 8 정도는 완전히 우리 유전자를 뒤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뇌도요, 신체 다른 기관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도 노화의 과정을 겪거든요. 특히 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나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같은 아주 중요한 부위들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뉴런, 이 신경세포의 숫자도 줄어들고요. 이 시냅스 간의 연결성도 떨어지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분비에도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아.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 뭐 발도 생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도 당연히 저속노화가 필요하겠네요. 어떤 전문가분이 한 말에 제가 정말 공감을 한 게 나이가 들면 뇌가 늙으면서 뭐 기억력도 감퇴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세상에 재밌는 게 없어진대요. 호기심이 없어지고 내가 하는 것만 계속하고 그거를 잘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은 나이가 들면 궁금한 게 없어도 계속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럼 좋게 산다고 하는데 진짜 공감이 갔어요. 근데 이게 100%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게 우리 뇌는요, 시간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진을 찍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모든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다 보니까 새로. 모든 사진을 새롭게 찍고 그리고 또 잘 찍어요. 짜르르. 근데 우리는 늙고 병들다 보니까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차각차각 천천히 느려져. 찍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고 또 우리 맨날 봤던 것들, 맨날 하는 것들 하다 보니까 같은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이걸 저장을 안 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독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더 새로운 걸 도전하고 맞아. 새로운 동아리 해보고 뭐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속노화를 위해서 뭘 어떻게 드십니까? 저는 이름이 있는 음식을 먹어라. 이름이 있는 음식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아보카도가 있어요. 그럼 네. 얘는 누가 봐도 아보카도예요. 소세지가 있어요. 얘 닭이야, 소야, 양이야, 돼지야, 뭐야? 이거 모르잖아요. 정체불명의 정체불명의 정체성이 음식은 확실한 네.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진짜 음식을 먹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중해 식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어울린다. 네,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 뭐 연어, 견과류 이런 거 너무 사랑해요. 아보카도 이런 좋은 기름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은 지방은 정말 중요한데요. 좋지 않은 지방을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꼭 선별해서 네.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도 꼭 추가해야 됩니다. 네. 단백질을. 네. 고기 말씀하셨는데 이왕 먹는 거면은 흰색 고기 위주로 뭐 연어라던가 닭고기 위주로 먹는 게 이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낫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갈 먹고요. 그다음에 계란 한 개랑 그다음에 아몬드 견과류 한 주먹, 그다음에 이제 그 콩물 두유 100% 간 거 이걸 아침으로 저는 먹거든요.
더할 나위 없네요. 그냥. 네, 결국 이런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열량을 좀 제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너무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한 80% 정도 찬 느낌으로 먹는 게 좋고 소식하는 습관 자체가 저속 노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그 건강 식단들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무엇을 먹느냐보다 먼저 신경을 쓰는 게 있어요. 빼야 된다. 아우, 나이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설탕, 밀가루, 맞아요. 흰쌀밥 이런 이제 정제 탄수화물들을 안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요. 좋습니다. 튀김도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내 식탁에서 치우자. 이렇게 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되게 맑으신가 보다. 앞서서 비만이 우리 몸의 가속 노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체중 및 체지방 감량, 저속 노화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과도한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이 혈관 조직 노화를 촉진합니다. 반면 근육량은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근육이 분비하는 마이오카인이 염증 조절과 대사 건강에 이롭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 조절도 잘 되고요. 또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이 노화로 인한 체지방 증가를 미리미리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실제 연구를 보면 근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사망률이 낮고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예 근육 감소, 근감소가 질병의 지표가 돼버렸잖아요. 네. 다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즘에 다들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장 건강이 우리 몸의 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요, 노화와 아주 밀접하고요. 이 장뇌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장뇌축. 이 장뇌축이라는 것은 이제 장내 미생물을 매개로 장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네.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이론이거든요. 결국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해진다라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이 노화가 진행될수록 유익균은 사라지고요. 유해균은 늘어나서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 장벽의 투과성이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신 만성 염증이 촉진되고요. 반대로 좋은 유산균을 섭취해 유익균을 증식시키며 이 항염, 면역 조절, 영양소 흡수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노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장은 제2의 시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장내 환경 관리가 그만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젊은 쥐의 장내 미생물을 노령 쥐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그 쥐의 뇌기능과 면역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간도 그런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장내 미생물 조성이 건강 수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대규모 연구 결과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이런 배경을 보면 유산균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이 장 건강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최근에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이 체지방 감소랑 또 유산균 증식 그리고 유해균 억제 그리고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속 노화를 위해 살은 빼고 근육은 붙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BNR17이 이 딱 이 슬로건의 안성맞춤인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국내에서도 유산균으로는 최초로 한국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별 인정령을 받았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지난 2018년 7월에 열린 건강기능 원료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체중 관리 부문 올해의 원료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에는요, 프로바이오틱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즉 BNR17이 탄수화물 흡수의 억제와 배출에 도움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2주 동안 쥐에게 BNR17 섭취하게 했는데 대변 검사 결과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다당류의 함량이 5배가 높았습니다. 그 다당류가 대변에서 나왔다는 거는 단당류로 쪼개서 흡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당류가 함량이 높다는 건 말하자면 탄수화물이 지방이나 독소로 쌓이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요게 우리 가속 노화를 촉진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앉아서 작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서 스트레칭 하시거나 요즘에 또 스탠딩 책상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시간은 서서 작업하고 1시간은 앉아서 작업하고. 저는 약국에 컴퓨터 있잖아요, 화면.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밑에 스태퍼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스태퍼로 이렇게 하면서 화면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책상에 뭐 놓으시고 거기 이제 워킹 패드 놓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던데요. 저는 리모컨이라든가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해요. 리모컨 어떤 면에서 안 좋냐면 리모컨으로 쉽게 돌리게 되면 무언가에 진득하게 보지 못하고 다른 채널로 넘어가요. 그럼 그 자극들이 계속 내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무언가 프로그램을 천천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 그래서 빠르게 계속적으로 자극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뭐 누워서 그 유튜브로 우리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단축 번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검색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번호를 이제 외우지 않아요. 내 번호밖에 몰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누적됐을 때 10년, 20년 지났을 때 과연 치매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거, 귀찮은 걸 귀찮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사실 우리를 정신적으로 늙게 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너의 몸소리가 들려 틀었으면은 끝날 때까지 계속 고정하시는 그렇죠. 게 맞습니다. 내 건강에도 네. 좋다, 몸 건강에도 좋고. 네. 아니죠.